자, 해리 케인 사가 정리하겠습니다. 해리 케인. 뭐 원론적으로는 크게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보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주로 이제 맨로, 어쨌든 이름값 있는 기자, 그다음에 로마노 얘기에 기초합니다. 자, 맨유는 케인이 이번 여름 토트넘이랑 재계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에 주목하고 있다. 저는 이거는 진짜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한 달인가 전에 그래도 케인 토트넘 잔류가 정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면 모르겠어. 왜냐면 해리 케인도 지금 93년생이에요. 해리 케인이. 그럼 이게 만약에 팀을 바꾼다면 계약 기간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번이 막타야. 이거 아니면 그냥 이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맨유가 알아봐야 될 게 뭡니까? 맨유는 상황을 봐야 됩니다. 왜 상황을 봐야 되냐면 비드할 계획은 있어.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이면 케인을 레비에게서 데려올 수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자, 맨유는 상황을 봐야 돼요. 이 상황이 뭔지 뒤에 좀 이따 봅시다. 자, 레비의 상황은, 레비는 뭐냐? 레비는 팔 것인가? FA 위험성 감수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케인 같은 경우 이번 시즌 끝나면 12개월 남아요. 근데 토트넘 근처에 이야기 나오는 거는 토트넘의 잔류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맨유는 어떤 상황을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돌아가 보죠. 자, 맨유는 알죠? 뭘? 레비랑 거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Very hard. 어려워. 자, 이 상황에서 봐. 이게 전형적인 스토리가 될 수 있어요. 맨유가 얘기하는 거야. 자, 레비, 케인 어떻게 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레비가 얘기하겠죠. 참 뭐 케인이 마음도 뭐 좀 쉽지 않을 거고 우리도 이제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이대로 갔다가 잘못하면 또 FA 될 거 아니야. 어떡하냐.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 좀 적당히 잘 쳐줄 테니까 한번 가자. 이번에 또 이적료도 우리가 계약 기간 뭐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넉넉하게 쳐줄 테니까 이적합시다. 그러니까 그래 뭐 해리 케인도 또 본인 커리어도 있고 뭐 이제 계약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우리도 뭐 또 FA로 그냥 넘겨주면 이 정도도 발생을 안 하고 골치 아파. 그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1주일, 2주일, 3주일, 4주가 지나가요. 자, 그 사이에 레터가 하나 날라옵니다. 무슨 레터? 오시멘 레터가 날라옵니다. 빅터 오시멘 영입할 것인가? 딱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죠. 오시멘이 왔는데 오시멘 이거 지금 딴 팀도 노린다는데 바이언도 노린다는데 자, 그럼 레비한테 다시 전화를 하죠. 레비, 자, 우리 케인 얘기를 또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잠깐만. 좀 이따 전화할게. 자, 끊어요. 자, 그리고 또 2주가 지나갑니다. 전화를 잘 안 받아. 자, 그 다음에 오시멘 쪽에서 연락이 와. 여보세요? 맨유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선수는 맨유로 가고 싶다는데 왜 얘기가 없어요? 이때면 아니 우리가 지금 케인 얘기를 끝을 내야 되는데 우리 조금 있다가 다시 바로 전화 드릴게. 그냥 끊어. 다시 레비한테 전화합니다. 야, 빨리 얘기 좀 해줘봐. 지금 어떻게 돼? 지금 오시멘 우리 얘기가 그러니까 그래 일단 그럼 우리 만나서 한번 얘기하자. 오늘 저녁에 잠깐 뭐 우리 저녁이나 한번 먹읍시다. 그래서 케인이랑 같이 만나요. 먹으면서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죠. 해리 케인 너가 몇 살이었지? 예전에 생각난다. 우리 좋았잖아.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럼 맨유는 이제 마음이 급해. 아니 그래 그건 좋은데 12개월 남았잖아. 레비 어떻게 된 거야? 이제 FA로 놓칠 거 아니잖아. 케인 너 어때? 맨유 괜찮지?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또 저녁 먹은 다음에 이제 또 취하니까 또 집에 그냥 가요. 집에 간 다음에 다음날 또 오시멘이 전화 와. 어제 저녁에 얘기 잘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케인 남는데죠? 그 레비가 장사하는 게 어렵다니까 우리로 갑시다. 그랬는데 어제 술만 마시다 얘기를 못했어. 그럼 오늘 빨리 좀 점심 때라도 다시 만나봐요. 그런데 오늘 점심 이제 레비한테 전해. 오늘 점심 때 케인이랑 다시 한번 만나자. 우리 저녁 때 어제 술 마시느라 얘기 못했잖아니까. 오늘 점심에 미리 약속이 있어. 안 되겠어. 조 루이스 회장이나 부른대. 자, 그렇게 가다가 시간이 흘러 이적 시장 마무리. 케인 토트넘 잔류, 빅터 오시멘 바이언 이적. 자,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적 이 링크가 레비랑 나는 경우에 얼마나 협상이 어려운지 알아요. 이적 협상 벌이는 동안에 다른 이 타겟을 놓칠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이런 일들이 없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맨유는 빠르게 생각해야 돼요. 케인을 빠르게 영입하거나 안 돼? 야, 그럼 나와. 다른 선수 간다. 데드라인 정해야 됩니다. 이게
랩이랑 토트넘 얘기는 아니지만 제이든 산초 때 맨유가 조금 애매한 스탠스 취하다가 도르트문트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애매하게 가져가다가 시간을 시간대로 끌고 제때 영이 못 타는 상황이 됐잖아. 뭐 제이든 산초가 지금 잘하고 못하고랑 별개로. 그러니까 빨리 1안이 안 되면 자 다음 7월 20일 지나가면 야 해리케인 없어 다음 빨리빨리 가야 돼. 그렇게 꼬이기 시작하면 이적시장 잘못하면 망합니다. 이게 그래서 왜 그때 얘기 나오는 게 항상 이런 관련 디렉터가 있어야 된다. 단장이 있어야 이런 걸 이끌어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질질 끌려가면 이적시장을 통째로 날리는 수가 생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맨유 이렇습니다. 자, 바이언도 공격수를 노린다. 자, 신인 감독 투헬은 요즘 얘기를 듣고 있죠. 나겔스만 나머지 그립스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투헬 아웃. 어떤 신인 감독 투헬이 공격수를 노리고 싶을 텐데 여기에는 케인이랑 오시맨이 얘기가 당연히 나옵니다. 지금 뭐 계약 기간이나 실력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공격수를 노리는 팀이라면 돈이 있다라는 걸 전제했을 때 케인이랑 오시맨 얘기는 당연히 나와야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케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해외 잉글 기준 이적 별로지. 왜냐하면 앨런 시어러 기록 이거 시간 지나면 케인이 깰 것 같거든. 기록을 한번 볼까요? 시어러 이 기록이 그렇게 지금 케인 입장에서는 깰 수 있는 기록이에요. PL 올타임 탑스코어로 앨런 시어러 260골입니다. 케인 지금 3위에요. 207골이야. 루니가 208골이에요. 이번 시즌 안에 루니 뒤집고 올라가겠죠? 아마도 2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지금 이하씨 나이가 만으로 따졌을 때 93년생이니까 20대 후반이야. 29살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3년만 더 잉글랜드에서 뛴다 칩시다. 이하씨가 지금 한 시즌에 한 20골 넣잖아. 그러면 이거 두세 시즌이면 뒤집어. 지금 기준이면 54골이다? 이거 없는다고 봐야 됩니다.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해리케인이 잉글랜드 내에 있다라는 전제 아래 깰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케인은 시어러의 기록을 깨고 싶겠지. 자, 그래서 지금 케인 얘기가 나오는 게 해외 구단에게는 8천만 파운드, 한 1,300억 정도. 근데 잉글랜드 구단한테는 1억 파운드, 한 1,600억 정도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심지어 상황에 따라선 PL 구단, 즉 잉글 내 이적 거절할 수도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태. 부메랑 맞기 싫다. 그리고 그것도 있거든. 해리 케인을 만약에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순간 레비 이 회장이 토트넘 팬들에게 문매를 맞을 것을 자기는 알죠? 모르지 않죠? 욕 졸라 먹겠다. 차라리 해외로 보내면 모를까. 자, 이런 상황에 맨유가 얼마나 해리 케인을 원하는가. 로마노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맨유는 구단 프로젝트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공격수 해리 케인으로 본다. 자, 테너가 얘기합니다. 케인 같은 공격수가 찾고 싶다. 로마노가 그렇게 얘기했대. 케인이 찾고 있대. 근데 이거는 테너뿐만이 아니죠. 어떤 감독이 케인을 바라지 않나요? 해리 케인은 단순히 그냥 전방에서 골만 넣어주는 공격수가 아닙니다. 팀 내 영향력을 엄청나게 많이 끼치는 스타일의 공격수죠. 피지컬 좋죠. 잉글랜드 본인 자국 공격수라는 어떤 프리미엄이 있죠. 골 잘 넣죠. 버텨주죠. 뒤쪽에서 경기 영향력 높죠. 네, 이런 상황에 레비가 아무리 케인을 지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해리 케인은 떠나고 싶을 텐데 떠나고 싶을 것 축구적으로만 봤을 때 케인도 토트넘에 대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토트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축구적으로는 떠나고 싶을 것. 왜냐하면 지금 본인 커리어의 우승 타이틀 이거를 추가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이거 제가 한번 한 얘기였었잖아요. 굴리트 한국에 왔을 때 저랑 지현이 형이랑 영주혁이랑 덕현이랑 형철이랑 콘텐츠 찍었잖아. 피파 온라인으로.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소니가 지금 좋은 커리어를 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팀에게 오퍼가 온다면 손흥민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만 이게 또 네덜란드 선수이기도 하고 네덜란드 리그랑 또 다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굴리트는 팀 이적이 조금 잦았었죠. 비교적.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우승을 할 수 있는 클럽으로 가는 거는 선수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토트넘을 떠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역시 굴리트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감이 있는 거죠. 우승을 위해 떠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축구 선수의 커리어는 길지 않다.
10년에서 15년 정도인데 본인도 팀을 떠난 다음에 우승 커리어를 따냈고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우승이다 라는 뉘앙스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뭐 그 팀에 쭉 남아서 그 팀과 함께하는 게 또 의미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소니도 그런데 해리 케인도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레비는 지금 토트넘 상황이 안 좋아. 그러면 여기서 케인을 잔류시키는 걸로 혹은 재계약하는 걸로 분위기 반전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최소 새로운 감독 선임, 새로운 프로젝트 이걸 가지고 케인을 꼬셔야 된단 말이야. 축구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해. 근데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아까 레비가 너무 팀을 바보처럼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선수들을 꼬시는 데는 다른 거 없어요. 해리 케인이 토트넘이 싫어서 떠나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보면 토트넘에 대한 어떤 이런 걸 되게 많이 드러내는데 결국에는 우승을 하고 싶다. 이런 쪽으로 꼬시려면 제대로 된 좋은 감독이랑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뭐 쉽지 않잖아. 아마도 5월 이후나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과연 케인은 맨유로 갈 수 있을까? 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나는 잔류가 정배다. 박정윤 사견. 레비를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그럼 이제 뭐가 되냐? 이렇게 되면 진짜 FA로 나갈 야 가능성도 생각해봐야죠. 근데 이게 레비가 과연? 그래서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레비가 FA로 케인을 내보내는 것도 나는 말도 안 된다고 보거든. 자, 이렇게